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문제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들이 실물을 드러냈습니다.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된 오늘 공판. 김건희 씨도 부축을 받으면서 등장했는데요. 유경옥 등과 진술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는 특검 주장에 접견에서 반려견 이야기만 했다라고 맞선 김 씨 측. 유경옥 전 행정관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전달책으로도 지목되고 있는데요.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들을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까요? 김 여사가 시켜서 하신 걸까요? 희망 소중한 목걸이 누가 준 걸까요? 안에 사용감이 있네요. 해당 명품들을 직접 살펴본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법정에서 판사들이 직접 흰 장갑을 끼고 샤넬백, 구두,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세세하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석신문에서 김건희 씨 측이 역시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허가를 해준다면 전자장치도 부착하겠다.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조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심신 불안정도 강조를 했는데 이런 전략이 보석 허브 여가 판단에는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보석 허가를 할 때 정말 치료를 받을 상황인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구속되기 이전부터 본인의 식욕저하, 체중 감소, 불안정, 불면 여러 가지의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해서 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석을 해야 되는 상당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김건희 씨 측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처럼 명품백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품 귀걸이, 목걸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홍콩에서 가품을 사갖고 지인한테 선물한 것처럼 아니면 뭐 또 어머니한테 선물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드러날 때마다 선택적인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보석을 하겠느냐. 특검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보석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조건부 그런 보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유경옥 전 행정관도 지금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상주하면서 그 여러 가지 반려견들을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식으로 루트로 인해서 진술 모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석을 당장은 허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김건희 씨처럼 건강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석 기각이 되고 최근에는 재판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경 의원님. 그래서 김건희 씨도 건강 문제에 사실 보석 때문에 그냥 더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보석 여부를 볼 때 판사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의사 소견을 당연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고 강변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보석을 한다는 게 피의자한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여사 측에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면 그런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플러스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인정할 부분에 있어서 뭔가 거짓말을 한 듯한 인상을 줬다고 한다면 보석 허가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재판부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측은 4차례 압수수색 때문에 이제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 6일에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문을 열어주고 상황을 지켜본 인물이 바로 김건희 씨 측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었다고 합니다. 김윤영 의원님. 그러면
유 전 행정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또 의심으로 이어지거든요. 뭐 그런 의심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실제로 저는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경옥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증거인멸이라는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본인이 받을 책임이 너무 많고요. 거기다가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모든 죄를 덤탱이 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가장 큰 본인의 방어 논리의 아킬레스건이 유경옥 행정관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재판부에서는 유경옥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서 김건희 여사 재판에 지금 계속 출석하라고 하고 있는데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불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조차도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재판에 불출석하는 사람이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충분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 여사 측에서 방어 논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굉장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모든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게 유경옥 전 행정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 같은 위험한 범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짧게만 네, 설명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반려묘가 많습니다. 저도 뭐 예전부터 거기를 가봤지만 마리수가 한 10여 마리 되거든요. 뭐 써니, 마리, 세롬이 뭐 유기견도 있고요. 그리고 시각, 안내견도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거를 보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은퇴한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식같이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영화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한테 자식 같은 반려견, 반려묘에게 그렇게 좀 보살핌을 주는 거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컨테이너에 있는 물류 다 빼돌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측근으로서 단순히 반려견만 돌보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 지금 증인 신문 출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많은 사실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아직까지 김건희,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단순히 그런 작업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김건희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역할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배제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동학 의원 의견도 들어볼게요. 유경옥 전 행정관이 앞서 컨테이너 낼 의혹도 있었고요.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동물을 돌보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재판에 네. 불출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압수수색, 지난주였어요.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문을 열어주고 태연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팀도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29일 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불출석 사유서 내지도 않고 그냥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분 안 나오나요? 그래서 특검도 그때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겠다. 그래서 실제 연락을 취했고 연락이 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검 입장에서는 숨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들은 뭐 그냥 일시적으로 방문해가지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들의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특검에서 왜 유경옥 이분에 대한 조사는 했지만 실제 이분이 실제 아무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혐의가 제가 볼 땐 상당수 있어 보이는데 이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특검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 측은 윤 전 대통령도 구속 재판 중이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가혹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역시 보석 인용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하지만 보석 물 어필을 위한 주장이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례 없는 부부 동시 구속인 사태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전례 없는 비상계엄이었고 전례 없는 지난 3년의
권력형 비리에 대통령 부부의 실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더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난 3년간 대통령으로서 영부인으로서 그렇게 권력 남용을 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그 자체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참으로 가혹했다라고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이 제 아내 특검이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즉 김건희 특검을 지칭하는 건데요.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출석할 거라고 보세요? 참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인데 예. 사실 뭐 어떤 청탁 관련해서 어떤 물건을 받은 부분, 백 관련해서 했을 때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법정에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를 요구를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와 어떤 진술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일종의 답을 정해놓고 일종의 그림을 그려놨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 이동학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예. 왜냐하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죠?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서 자기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돼서 자기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또 하나 수많은 금은보화를 받고 우리는 경제 공동체다. 혹은 이 당 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의 이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 백을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0만 원이 훨씬 호가하는 그런 제품인데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정치 공동체로 함께 살아왔던 거 맞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도 나와서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고 본인 스스로가 제 아내 특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김건희 씨 공판에 건진법사가 그리고 또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속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건진법사가 증언하기로 김건희 씨가 핸드백을 꺼려할 이유가 없지 않나. 꺼려한 물건은 샤넬 가방이 아니라 인삼이다라는 그런 선물 관련한 증언을 추가로 내놨고요. 김건희 씨가 인삼을 못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데 받을 때 꺼렸다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이다. 명품 선물 관련해서는 꺼려한 정황이 없다라는 취지로 건진법사 전선백 씨가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삼이라고 표현한 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그 천수삼 농축차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정에서 좀 중요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진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을 받았긴 받았는데 이거 대가성은 없었다. 그리고 목걸이는 정말 받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김건희 씨 측의 입장입니다. 김윤영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진법사 진술처럼 김건희 씨는 받았다라는 쪽으로 건진법사는 진술을 이제 일관되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석 신문 결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석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거짓말할 우려가 있다. 즉 증인은 얼마든지 증언이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사의 상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돼서 1심 6개월보다 구속기간 최대 6개월인데 그 6개월보다 재판이 더 지연될 경우에는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석을 인용해 주기도 하지만 현재 재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는 김 여사 측의 입장에서는 보통 지금 이번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최근에는 간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보석을 인용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번 오늘 특검 측에서 김건희 여사의 보석에 대해서 인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에 있어서 특히 특검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정하고 적법 절차에 맞게 수사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 했는 말은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 증언도 많은데 무리하게 여론을 틈타서 여론을 업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특검이 지금 본인들의 실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법정에서요.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여러 명품 선물이 실물로 특검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요. 재판장이 직접 흰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흰색,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샤넬백 3개가 실물로 등장했고요. 또 샤넬 구두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도 실물로 등장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직접 장갑을 끼고 안팎을 샅샅이 살폈고 또 핸드폰 카메라로 내부를 자세히 촬영을 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방은 약간 긁힌 듯한 사용감이 있다. 구두도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 그리고 유럽 사이즈로 39C. 이게 뭐 김건희 씨 사이즈와 비슷한 250에서 255mm라고 합니다. 다만 목걸이는 맨눈으로는 사용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즉석으로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신영 의원님, 직접 이렇게 실물을 흰 장갑을 끼고 판사가 검증했다는 것도 사실 법정 경험이 많지 않으면 좀 신기한 장면입니다. 예, 새로운 사실은 현장의 그런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김건희 씨가 받긴 했지만 특히 샤넬백 가방 2개는 받았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심지어 샤넬백 가방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주장하는 사용감이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한 재판장의 검증의 시간이 오늘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 이미 버클에서도 비닐이 다 벗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신발에서도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었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뭔가 사용을 하게 되면 스크래치나 여러 가지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의 감별사들의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받았지만 나 청탁과 알선 수재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어라고 선택적인 사실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형을 줄여볼까. 그리고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재판의 과정을 보면 보석을 풀어주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의 하나의 또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용 의원은 이 실물 검증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판사가 전문가인가요? 그거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정 관련해서 제가 법조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 판사 재판부가 그거를 본인이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본다? 저는 좀 생경한 장면이라고 보고 있고 사용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누가 사용했느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뒤늦게 이제 가방 2개는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 관련해서는 제가 모른다. 난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자기 각질하고 표피 이런 세포 관련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몸에 있는 털 그런 것까지 자기가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일종의 장치가 필요했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가 판단한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사 선택을 할 뿐이지 본인이 직접 물건을 들여다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오늘 재판부가 직접 맨눈으로 확인한 걸로 최종적으로 이게 판단에 담길지 또는 각 브랜드 전문가를 또 의견을 참고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 의원님, 어제요 또 주목할 만한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이건 전성배 씨 재판에서 나온 건데 건진 법사가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다 이런 증언이 또 다른 정치 브로커 사업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건진 법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까웠다 이런 정황인데 지금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판 전체에 좀 미칠 영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는 아마 재판에서는 각자 도생이 아마 남발될 겁니다. 예. 아마도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발언이든 무슨 진술이든 다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옛날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권력에서 어떤 희망을 갖거나 아니면 자신의 형량을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를 방어함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형량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완벽하게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정치 브로커 김모 씨나 건진 법사 같은 경우는 저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이 심하고 허장허세가 심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이익기를 굉장히 잘 찾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저기 재판에서 증언에 보면 뒷부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내용이 예.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청탁을 무조건 다 받아줬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 법사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가 틀어졌고 그 틀어진 관계를 이후부터는 본인의 청탁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르게 돌려보면 본인이 알선을 청탁을 했지만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본인의 죄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책만 지금 난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런 각자도생식의 증언들이 쏟아질 텐데 저희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건진 법사가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주다 이 증언. 그런데 건진 법사가 지난 8월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신체에 대한 치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들으면 해소해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끔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도 보내주고. 예, 이동학 위원님. 네.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도 나누고 또 실제 신체적으로도 뭐 치유를 도와줬다는 게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진 법사가 지난달부터 진술을 바꿨고 그래서 유경옥 전 행정관도 혹시 이제는 김건희 씨 측에 불리한 진술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법조계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재판에도 뭐 사유서를 내지도 않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쉽게 뭐 진술을 바꿀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유경옥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10년, 15년 정도 된 인연으로 알려지고 있고 포바나 콘텐츠에서만 1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갈 때 동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검찰 수사에서 명태균 씨와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이 증거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선 씨와 이 자리를 좀 마련하기도 했고 그런 조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했었던 얘기가 이분 주변에서 다른 행정관이 이 유경옥 전 행정관이 과거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일명 나토 목걸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거를 차고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거 안 차도 너무 예쁘세요 이런 말들을 했고 주변으로부터 이걸 차고 갔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증언들을 다른 행정관들로부터 특검이 지금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실제로 15년 동안의 2년 동안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기행들과 위법적인 일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재물들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언제나 옆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유경옥 전 행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검에서 더 노력하지 않는 게 뭔가 다른 행정관들의 어떤 중복된 혹은 서로 겹치는 어떤 증언들을 이미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봅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확실하게 입을 열게 하는 것이 특검의 어떤 임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경영 의원님 짧게요. 우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소위 말한 옐로우 그런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호텔에서 누굴 만났다,
뭐 관련해서 환각제 같은 거를 뭐 먹었다, 그리고 인신을 공약했다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검진법사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내가 지시하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본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이런 사람의 사실 자기가 볼 때 제가 예언에 대한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특검은 이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근거로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해봅니다. 예,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쯤 거취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 앞 상황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급히 노만석 대행의 퇴근길을 취재하기 위해서 대검 현관 앞에 모여든 모습이고요. 지금 취재진들이 이렇게 음향 등을 정비하는 모습 그대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오늘 아침 출근길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의 표명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출근을 했고 하루 만에 연가를 마치고 출근을 했고 오늘 외부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오후에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속보에 의하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오후 6시쯤 그 전후로 퇴근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근길에 노만석 대행의 입장을 직접 묻기 위해서 대검 현관 앞에 모여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노만석 대행이 나오면 또 실시간으로 그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를 집행한 주체는 내란 특검입니다. 혐의는 내란 선전 선동 혐의입니다. 신영 의원님. 12월 3일 작년이죠. 그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 이게 지금 특검의 시각인 거죠? 예, 그래서 고소고발되기도 했죠. 실제로 보면은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인가?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두둔을 했고요. 실제로 난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우원식 그리고 한동훈 이 체포하라던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발이 되었고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출석, 소환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오늘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전 총리 자택에는 일종의 버티기 시도가 있어서 열쇠를 직접, 그 자물쇠를 직접 따서 사실상 문을 강제 개방해서 체포가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는 오늘 체포 후에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시 황교안 전 대표가 물론 정치적인 지위도 상실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불응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런 강제 집행이 있었고 그런 강제 집행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저런 강한 어조로서 쓰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보수 진영에 맞는지 전 의문입니다. 물론 황교안 전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코멘트할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저런 발언 자체는 지금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해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에서도 조금 전에 대변인실 명의로 공식적으로 언론 설명이 나왔습니다.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거취를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 오후에 한때 정상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와서 다시 사의보다는 정상 업무 수행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잠시 후에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각 대검찰청 앞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마 나오게 된다면 이 문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요. 또 퇴임식이 급히 잡혀서 간이 형식으로라도 퇴임식이 열린다면 일부 대검 지도부들만 모아서 퇴임식을 연다면 이때 짤막하게 기념사진 촬영 정도만 하고 일종의 문건 등을 통해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낼지 주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들이 이렇게 대검 현관 앞에 모여서 노만석 총장 대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기흥, 이동학 두 의원께 짧게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한번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자존심을 구겼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다시 수사에 좀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의원님 먼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그 내란 특검 관련해서 본질적인 거는 내란죄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적인 것은 외환 유치죄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김정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통모를 해서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외환 유치죄의 가장 낮은 단계인 이적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인기를 보낸 것이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어떤 액션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세계 특검 봤을 때 동력이 생각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인신 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한덕수 구속 이후에 저는 일정 부분 수사의 동력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동학 저는 의원님. 이제 거꾸로 봅니다. 오히려 수사 동력은 더 세졌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 이 신문을 할 때 준비했던 의견서가 거의 482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PPT만 151장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원법 위반인데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거. 이건 직무유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진실을 계속해서 외면했고 거짓말을 하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의 밤에 있었던 국정원 내부의 CCTV를 홍장원 파트만 다 편집해가지고 그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완벽하게 지금 위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 두 가지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밝혔고 이제 그 지점이 인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이 탄력을 좀 받아가지고 예. 내란 특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더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남아있는 분들까지도 다 정확하게 명명백백히 밝혀서 구속하고 정말 수사에서 모든 여죄를 다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30초만 짧게요. 주시면 저는 도리어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견을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의 그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교환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처음에 어두운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자기가 왼손으로 갈겨 썼다고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본인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보좌관한테 정서로 쓰게 하고 가피를 하고 초반에 없던 메모가 다시 생겨나고요. 급기야는 자기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투약을 받아가지고 그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을 말바꾸기를 하고 위증의 가능성이 그 사람은 저는 홍장원 1차장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짧게요. 네, 짧게요.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이거를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 심기경호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적절한 말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 명확하게 구속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이야기는요. 맞수 토론에서도 추가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